주당 1.1리 총알 구멍을 열다 이렇게 소화 기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한 거지. 철갑을 보강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여기 총을 맞아서 그 비행기가 떨어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SRG라고 그래서 수학자들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와 그래서 얘들이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분을 지원하는 거기다 갖다 줘 통계를 갖다 주고 어디에다가 철갑을 보강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여기 철갑을 어떻게 어느 부위에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될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철갑을 보강하는 게 무거웠어요. 그 기름도 많이 먹고 너무 무거워서 사용률이 떨어져요. 우리가 보니까 동체에 많이 바뀌더라. 연료계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 철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 갈대라고 거기 사실상 리더였어요. 정서는 리더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다가 W인데 갈대라고 말해요. 리더죠? 수학 엄청 잘해. 수학자는 이제 코딩하는 애들한테 리더였어요. 유튜브 하나하나 우리 한국 최고의 유튜버는 조금 꾸준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예. 우리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를 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제가 뭐 흔히 뭐 있어을 뽑거나 우리 경건이를 뽑거나 뭐를 경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교에서 존경하는 밀턴 프리드맨은 여기서 6명 중에 4번째 똑같은 여기 가면은 밀턴 프리드맨도 깨끗한데 머리 엄청 좋은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셀프를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해 주세요.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근데 그게 투기를 주시네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니까 사실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저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대낮까지 바뀌어서 손님도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진짜 맞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타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네, 이런 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매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금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고 막? 네, 그렇죠.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에 있습니다. 하와이 배석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그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들의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특히 와이키키 해변에 호텔과 하고 60%가 일본에 틀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나쁜 역사
제작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독점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갑니다. 당시 미국인들 저런 상황들을 다 알았으면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네, 큰 충격 먹었고요. 계속 건물 다 발리니까 이 저기 콜롬비아 그 제작사 있잖아요. 미국 대표 영화 제작사인데 그 아이콘 보시면 그 자유 여신상 같은 여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여신 모델로 쓰는 회사가 일본한테 달려나니까 충격이 되니까 인근의 정신도 발랄한 거를 육사하는 것을 그런데 투기할 수 있는 것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만은 아니죠. 주식.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열풍, 주식 열풍. 일본의 니케이티스가 1980년에는 6천엔을 했어요. 1980년에 6천엔. 그런데 1989년 말에 38,000엔 선까지 올랐거든요. 9년 만에 한 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였고요. 주가가 뭐 매일같이 오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불어서 일본의 주가가 팍팍 뛰니까 기업의 시가총액도 팍팍 뛰죠. 그래서 19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합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됩니다. 네, 그럴 때가 있었구나. 진짜 뭐 세계 최고는 이 정도는 좀 몰랐어. 그런 거 본 거 같은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순위 막 다 먹고 막 이랬던 때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일본 기업이 기업을 포함돼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일본이 진짜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은행이 순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20위 안에 든 일본 기업 14개 중에 반이나 랩들의 은행 및 금융업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이익으로 은행과 금융업 역시 그 몫을 엄청나게 부풀려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 1980년대 버블 시기에 일본의 일반인과 기업이 아닌 주식으로 돈을 벌며 급성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하성 씨. 일반인과 기업이 아니면 정도? 정답입니다. 세력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세력이 힌트를 네, 둘러서 씨. 네. 혹시 그 유명한 야쿠자? 정답입니다. 여기서 씨 정답입니다. 네. 일본의 조직폭력배 세력인 야쿠자는 원래 공간 협박 갈취 밀배 도박 이런 것 등등 불법으로 하는 각종 해결사 역할을 했던 세력이었는데요. 하지만 버블 경제가
미국의 증권회사들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쉽게 돈이 벌리는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돈을 번 후에 정치 재료와 결탁해서 기업형 범죄세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야쿠자 보스는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700억 엔을 증시에 쏟아붓고 1987년 한 해에 120억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같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 버블 시기에 대표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버블 여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원래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이었는데 그 술집을 담보로 해서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무려 30조 원을 빌려서 한 사람이요? 네, 이거를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특이했는데 그 가게에 있는 불코비상에다가 기도를 하면서 어느 것에 투자를 할지 골랐는데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갚지 못하고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여자 사장은 체포됐고 두꺼비상 누구한테 네.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은행 그런 직보하는 걸 이용하고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쿠자나 일반 사람들까지도 모두 엄청난 돈을 손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씀씀이도 엄청나게 커졌죠. 당시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와우. 놀러 가는 거야. 놀러갈 때? 아 진짜 이런 진짜 저도 엄청난 엉청이네. 엄청난 엉청이라고 인수대시. 이때 일본에서는 여름의 상징인 레저열풍이 전 국민에게 불었습니다. 특히 웬만한 회사원들도 고급 스포츠였던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고요. 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1억엔에서 4억엔으로 무려 4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걸 자산가치로 생각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명품 브랜드의 고객 70% 정도가 일본인이었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가방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해서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수축 같은 데 되게 비싼 데를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영업원한테 10억 정도의 선물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